뉴스 집중 시작합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박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은 매우 강경했습니다. 공범으로 기재한 부분을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 상상과 추측을 거듭한 뒤 자신들이 바라는 환상의 집을 지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뉴스 집중은 먼저 공소장 내용을 중심으로 어떤 혐의가 나왔는지, 남은 수사 쟁점은 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변협 공보이사인 강신업 변호사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공소장 보면 박 대통령이 미르나 K스포츠재단 설립을 주도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박 대통령이 예를 들어 지난해 7월에 대기업 총수 7명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안종범 전 수석에게 지시했다는 부분이 나와요. 네. 결국은 대통령이 문화융성, 스포츠 산업 발전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그래서 미르재단은 이것은 그 문화재단입니다. 네. 그다음에 K스포츠는 스포츠재단이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미르재단이라고 하는 문화재단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안수석과 최순실에게 각각의 임무를 맡겼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안수석에게는 기금 모금하고 이 네. 재단 설립 부분을 맡기고, 그다음에 최순실 씨에게는 인사와 운영을 맡긴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무실이라든지 네. 또 어떤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주면서 이렇게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설립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이죠. 처음에 300억 원 액수도 지정해줬다는 게 이제 아마 안종범 전 수석이 이렇게 진술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대면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네. 뭐 정확한 사실인 건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네.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알기로는 이런 걸 이제 최순실 씨가 다 도모를 했고, 박 대통령은 뭐 쉽게 말하면 이용당한 거 아니냐. 그리고 박 대통령은 또 이제 최순실 씨의 부탁을 받아서 안종범 수석에게, 그 전 수석에게 이런 걸 좀 알아봐 주세요, 이런 걸 좀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지시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공소장만 보면 박 대통령이 기획한 것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최순실 씨가 뒤에서 영향을 미쳐가지고 네. 대통령이 최순실의 어떤 의사에 따라서 이런 재단을 만들고 기금을 네. 모으고 인사를 전행하고 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대통령이 주도한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을 만든 거라든지 대통령과 독대를 해서 기금을 모으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대통령이 주도한 것으로, 그리고 다만 안석은 그에 대한 심부름, 그리고 또 최순실도 그에 대해서 인사를 추천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 적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가 만약 사실이라면요. 세 사람은 공범 관계가 되죠. 일단은 같이 이 재단에서 재단을 만들고 기금을 모으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범죄 행위를 했다면 공범 관계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공동 정범이다, 공범이다, 이렇게 검찰에서 얘기를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지난해 7월 24일과 25일 양일간 박 대통령과 7개 그룹 기업 총수들이 단독 면담을 진행하죠. 근데 어제 이제 공소장을 보면 기업 관계자들이 불이익을 받을까봐 돈을 냈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있는데, 결국 강압에 의한 출연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검찰은 일단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7개 기업이 독대를 했죠. 대통령하고. 그러면서 이 돈을 냈는데, 이것이 어떤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오고 간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안 줄 수가 없었다, 어떤 그 강압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제3자 뇌물제공죄로 지금 의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특검이라든지 국정조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기업 총수들이 줄 서한 데서 진술을 하게 될 거잖아요. 이 자리에서 뭐 피해자인지 아니면은 뭐 대가성이었는지 그런 것들이 밝혀지겠죠. 글쎄요, 지금 대통령이 이제 조사를 안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검찰에서 총수들은 조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총수들의 얘기를 검찰에서 받아줬다고 봐야겠죠. 그렇지만 지금 몇 가지 또 사실은 이 부정한 청탁이 오고 간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뭐 CJ라든지 롯데, 그다음에 또 삼성이라든지 이렇게 몇몇 그룹 부영의 어떤 세무조사라든지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서 조사를 한번 다시 할 것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대가성이라든지 부정한 청탁이 오고 간 것이 밝혀지면 총수들도 이제 그때는 사법 처리를 면하기 어렵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또 이제 잠시 후에 여쭤볼 건데, 뇌물죄 부분도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롯데를 언급하셨으니까요. 이제 지금 7명의 총수들 만난 건 지난해 7월이고, 올 3월에 롯데 신동빈 회장을 독대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여기서 아마도 이제 공소장 내용만 보면 75억을 좀 모아주십시오. 따로, 이건 이제 기존의 미르하고 K스포츠 재단과 다른 보따리입니다. 따로 좀 75억만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요청 내지는 부탁하고, 이 같은 사실을 안종범 수석에게 롯데가 75억을 줄 겁니다라고 지시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45억을 먼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롯데가 냈거든요. 네, 네. 그 부분은 이제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서 냈다고 치더라도 네. 이 70억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당시 롯데는 수사를 앞두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또 별도로 롯데에게는 70억을 달라고 그랬다는 것이죠. 네. 그럼 왜 롯데만 특별히 이렇게 독대를 해가면서 신동빈 회장을 그 70억을 받았느냐라고 네.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요. 그 당시 이제 받은 명목은 하남시에다가 스포츠 복합융합센터라고 네. 하는 것을 만들겠다. 이 더 블루케이가 이제 사실은 그런 매니지먼트, 네.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롯데가 70억을 냈었죠. 네. 그랬다가 롯데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벌어지기 전날 네. 이것을 돌려줬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드러난 것이죠. 청와대 주장대로라면요. 네. 만약에 박 대통령이 선의로 더블유K가 그렇게 해서 전횡을 일삼고 더블유K는 사실상 최순실 씨 회사인데 네. 그쪽으로 갈 걸 모르고 전혀 짐작을 못하고 진짜 문화융성과 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해서 총수들 만날 기회가 있어서 돈 좀 모아주십시오. 퇴임 후에 또 박 대통령도 거기 참여할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선한 의도로 말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검찰은 어떤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까? 글쎄요. 이것이 과연 부정한 청탁이 오고 간 것이 아닌지 네. 대가성이 없는지 이 점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롯데는 약점이 있는 지금 기업이었거든요. 네. 왜 하필이면 롯데를 다시 만나서 따로 70억 원은 상당히 많은 돈이거든요. 네. 미르와 K스포츠에 낸 돈이 45억 별도로요. 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와 같이 그 70억 원에 이르는 돈을 받은 것이 사실은 어떤 다른 대가를 주기로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청탁이 오고 가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네. 나아가서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실질적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직접 네. 챙겼다는 혐의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62억 상당의 광고를 따내도록 했다는 거죠.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지시를 했다는 겁니까? 플레이그라운드는 성격이 먼저 네. 광고회사입니다. 그리고 첼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회사를 만들고서 기업체로부터 광고를 따낸 거죠. 이 광고를 따내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먼저 현대차 회장하고 대통령이 독대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회장이 나오니까 안석이 그 플레이그라운드 그 광고회사에 대한 안내 책자를 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에 광고를 좀 밀어주라. 물론 그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그 관계자들이 이제 따로 만나고 네.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광고를 밀어줬다고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난 의혹이죠. 그런데 그 안수석에게 박 대통령이 이 플레이그라운드를 좀 일감을 좀 주세요라고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사실은 직접 얘기를 했고 네. 현대차 회장한테 네. 그리고 이제 안석이 그 홍보 책자를 네. 현대차에 줬다는 것이죠. 네. 대통령이 요구를 하고 그와 관련된 책자를 안수석이 전해주고 네. 이렇게 해서 광고가 그쪽으로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실제 있습니다. 광고가 62억 원어치가 집행이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두 군데가 있는데 한 네. 군데는 현대차고요, 광고가. 네. 또 하나는 KT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68억인가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KT가 62억인가 이렇게 네. 광고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네. 또 있죠. 네. 안전 수석을 시켜서 최순실 씨의 측근을 KT에 채용할 것을 지시했다. 네. 근데 보니까는 채용 후에 센터장에서 총괄 임원으로 보직 변경까지 했던. 네. 이거는 완전 그냥 뒤에서 봐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인사 전횡이라고 봐야 되겠죠. KT에다가 두 사람을 취직을 시켜달라 임원으로. 네. 그래서 뭐 전무로도 취직이 되고 이것도 역시 최순실의 어떤 부탁을 받고 안석을 통해서 물론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그 힘이 들어갔다고 봐야겠죠. 이렇게 해서 KT에다가 인사 요구를 하고 이것이 이제 강요죄가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사실 이런 요구나 청탁 민원이 드문 건 아닌데 네.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공소장 사실대로라면 박 대통령이 총수에게 직접 부탁했다는 그렇습니다. 네. 사실이라면 매우 이례적인 그렇습니다. 일입니다. 물론 위법 사항이고요. 네. 네. 새롭게 드러난 것 중에 눈길을 끄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초등학교 친구의 아버지 회사도 좀 도와주세요라고 정문구 현대차 회장한테 부탁했다고 적시돼 있어요. 네. 이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대통령이 총수들을 만나서 또 총수들을 직접 얘기를 하거나 내지는 수석을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이 정유라 씨의 최순실의 딸이죠. 네. 그 친구의 아버지가 하는 원동기 흡착제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와 관련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검증이 전혀 안 된 회사거든요. 좋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증이 돼야 되는데 네. 이런 것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거기 걸 납품받아라. 그래서 11억 원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제 현대차는 압력을 느끼고 받았을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자동차의 품질을 낮추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가 네. 경쟁력을 낮추고 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서 그
그와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네.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아마도 그럼 뭐 박 대통령이 그 기업 그 정유라 씨 친구 아버지 기업을 직접 알지는 못했을 것 같고 최순실 씨가 틀림없이 부탁했을 텐데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는 누가 보면 우정 때문에 부탁한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또 4천만 원 상당의 그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았어요. 네, 1,100만 원짜리 샤넬 핸드백도 들어있더군요. 네, 그렇다고 하네요. 네. 지금 결국은 대통령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최순실하고 가깝다 하더라도 공과 사를 구분하고 국정을 책임지는 최고 국가 원수에 있는 이런 분이 어떻게 최순실이가 부탁한다고 해서 이 대기업 총수들에게 이렇게 사적인 부탁을 하고 그것도 전혀 검증되지 않은 부탁을 할 수 있는지 네. 이것이 이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네. 네. 포스코 권오준 회장에게는 배드민턴 팀을 창설해주고 네네. 부탁을 했습니다. 결국 창설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네.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관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 배드민턴 팀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먼저 포스코 회장하고 대통령이 독대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독대를 하고 나오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안수석이 나타나서 이 어떤 그 배드민턴 팀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해가지고 물론 여기는 더 블루 K라고 하는 이제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가 있죠. 네. 이 관계자들이 만나게 됩니다. 네. 그 포스코 관계자들을 네. 말이죠. 그래가지고 요구를 해요. 이렇게 만들어 달라. 46억 원을 출연해 달라 이러니까 우리가 다른 팀도 많고 어렵다 이렇게 이제 거절을 합니다. 네. 이제 거절을 하니까 이것이 최순실에게 보고가 돼요. 네. 그래서 최순실이 다시 이 포스코의 사장한테 전화를 겁니다. 그런 다음에 아직 VIP한테는 이제 안수석을 통해서 전화를 네. 걸었죠. 안수석이 최순실의 부탁을 받고 전화를 걸어서 아직 VIP한테는 보고가 안 됐다. 그런데 좀 여기서 VIP라면 대통령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거절을 했다는 사실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께 아직 알리지 마라. 대통령께는 알리지 마라 그래서 보고를 안 했으니까 다른 팀이라도 좀 만들어 달라 협조해 달라 사실 협박을 한 것이죠. 네. 이래가지고 이제 배드민턴 팀은 안 되고 돈을 네. 16억을 들여서 네. 이제 펜싱 팀을 만들기로 했다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부분입니다. 네. 다음은 청와대 문건 유출건입니다. 그러니까 네. 애당초 대통령이 담화시에는 그러니까 국정 초기에 그 홍보에 한해서 도움을 네. 받았다, 순수한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인데 네. 검찰에 의하면 이것 또한 그 문건 유출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대통령이 어떤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최순실과 정호성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처음에는 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최순실에게 기록이 넘어갔다는 것이고 이 속에는 뭐 장차관 인사 검증안이라든가 내지는 뭐 외교 문서 네. 등등의 아주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180건이 최순실한테 넘어갔는데 네. 그중에 47건은 국가 기밀 문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대통령과 정호성이 공범 관계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이죠. 가장 관심 갔던 부분이 앞서 말씀하신 그 제3자 뇌물 공여 부분입니다. 네. 예를 들어 박 대통령이 롯데 요청해서 70억 원을 재단에 입금해달라 이런 부분에서 이제 또 그 재단에서 최순실 씨가 실제 만약에 그 돈을 사유화하려고 했다면 근데 이번 공소장에 그런 부분이 빠져 있단 말이죠. 뇌물 혐의에 대한. 네, 그것이 좀 의아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물론 기업이 압박을 받았을 수는 있죠. 물론 압박을 받았지만 안 내려면 아까도 그 거부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뭔가 다른 어떤 요구가 들어갔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CJ 같은 경우는 이재현 회장의 사면을 두고 있었고요. 롯데는 수사를 앞두고 있었고 그다음에 또 재판을 앞두고 있는 회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수건 사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전혀 제3자 뇌물제공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그런데 검찰은 아마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대통령을 제3자 뇌물제공죄, 지금 피의자로 입건을 했는데 네. 이 제3자 뇌물제공죄까지도 입건을 한다면 총수들도 기소를 해야 됩니다. 같이.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도 조사가 안 이루어졌고 네, 네. 총수들까지 기소를 전부 하면서 그러기에는 상당히 판이 아직 커지는 거죠. 판이 커지고 네. 또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특검에게 넘겼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고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네. 자, 끝으로 청와대는 이제 검찰 뭐 대면이든 서면이든 조사는 받지 않겠다. 네. 중립적인 특검의 조사만 받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배경, 그 이유는 뭔가요? 일단은 검찰에 이번 피의자로 입건을 했다든지 내지는 피의 사실을 일부 뭐 공표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격앙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전략적으로 판단했다고 봐야 됩니다. 먼저 검찰의 이런 상황에서 조사를 받아봐야 도움될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의 조사는 받지 않고 특검 조사로 넘어가겠다는 것이고 사실은 특검 조사도 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탄핵 소추에서 심판하게 되는 것인데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에 말이죠. 그때는 대통령의 어떤 혐의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긴 했지만 본인을 통해서 드러나진 않았기 때문에 한번 법리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다퉈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네, 고맙습니다.